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26페이지 2번 저축 및 투자 자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은퇴 시점에 총 은퇴 자산을 한번 평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을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총 은퇴 일시금 산정 시 국민연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고요. 여기부터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 계산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자산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요? 은퇴 시점으로 하게 되는데 현재 은퇴 자산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퇴 자산을 결론적으로 보면 각각의 수익률을 통해서 은퇴 시점에 총 은퇴 자산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사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326페이지 보시면 저축 및 투자 자산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 금융상품에 세후 투자 수익률을 적용을 해서 은퇴 시점에 세후 평가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각 금융상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식 주식형 펀드가 있고요, 적립식 채권형 펀드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325페이지 적립식 주식형 펀드입니다. 40세부터 매월 말 30만 원씩 납입하고 납입 기간은 20년이고 세후 투자 수익률은 연 6%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적립식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 40세부터 매월 말 30만 원씩 납입하고 납입 기간이 20년이고요. 세후 투자 수익률은 연 3%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면 뭐라고, 지금 현재 45세인데 5년 전부터 결론적으로 납입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 있고 채권형 펀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년간 납입하고 뭐라고요? 5년간 거치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써놨습니다. 자, 주어진 수익률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 몇 퍼센트였습니까? 연 6%였는데 주식형 펀드를 나입하는 것은 월 단위로 나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I와 PMT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율 전환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율 전환을 통해서 어떤 이율을 구하게 돼요? PMT 이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MT 이율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월 이율을 말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PV에 100을 넣게 되면 1년 후에 FV에 106이 되는 것이 연 6%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N은 12하고 I를 해주게 되면 어떤 이율이 나오게 됩니까? 월 이율이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율 전환을 하고요. 월 이율을 알았습니다. 자, 월 이율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주식형 펀드가 20년간 납입을 하겠네요. 12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고요. 매월 말이라고 했죠. 30만 원을 어떻게 뭐라고요?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V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36031이 나올 거예요. 자, 136031은 몇 세 시점입니까? 몇 세 시점이에요? 136031은 뭐라고요? 60세 시점이 되겠죠. 20년간 나입한 시점이 되는 것이고, 은퇴는 지금 65세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60세 시점의 평가액이 되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5년을 거쳐야 되니까 6%로 5년간 거치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8204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세 시점이라고요? 65세 시점이 되겠죠. 다시 해서 은퇴 시점이 되겠죠.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채권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20년 납입하고 5년 거치하게 됩니다. 자, 봤더니 연 수익률이고 PMT는 월 단위로 뭐라고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라고 얘기했으니까 PV는 100에 FV는 103에서 N은 12에서 I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월 이율이 0.247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되셨죠? 자, 월 이율을 가지고 당연히 뭐라고요? 20년간 납입을 하게 됩니다. PMT 매월 말에 30만 원씩 납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FV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98056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8056은 몇 세? 60세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TVM을 많이 활용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 물어보느냐, 내가 어디까지 계산했느냐,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3%로 5년간 거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367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65세 은퇴 시점의 평가액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봤고요. 다음은 3번 연금 계좌가 되겠습니다. 자, 연금 계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계산했던 저축 및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사례집 76번에서 1번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다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사례집을 통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금 계좌는 사례집 78페이지 3번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는 은퇴 기간 중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세금을 공제한 세후 연금액을 산출하고 은퇴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평가해서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론적으로 보면 세후 연금액을 세후 일시금으로 평가해서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연금저축펀드 한번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도 40세부터 매월 말 30만 원씩 납입하고 납입 기간은 20년이고요. 세후 투자 수익률은 연 5%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일단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것을 연금저축펀드를 은퇴자산으로 평가할 때 세후 일시금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첫 번째, 세전 일시금을 먼저 구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금액을 구해줍니다. 세전 연금액을 구해주고요. 세전 연금액에서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빼버리게 되면 나오는 것이 세후 연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 세후 연금액을 어떻게 기록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시금으로 기록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후 일시금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 절차를 거쳐서 계산한다는 거죠. 좀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허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 계좌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연 5%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똑같이 이율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PV에 100을 놓고 FV를 105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연 5%일 거고요. 그에 따른 월 이율을 구해주게 됩니다. 월 이율 구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407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20년간 납입을 해야 되겠죠. 매월 말에 30만 원씩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1741이 나오게 됩니다. 121741은 어느 시점까지 계산한 거예요? 60세 시점까지 계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세 시점까지 계산한 겁니다. 다시 5년간 5%로 당연히 불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55376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연금저축펀드의 은퇴 시점의 세전 평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세전 평가액, 그러니까 세전 일시금이 될 겁니다. 세전 일시금을 이제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연금액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5,537만 6천 원을 가지고 몇 년간 뭐라고요? 25년간 당연히 연금으로 써야 합니다. 25년간 연 5%로 해서 PMT 비긴 모드를 구하게 되면 10499가 나올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전 연금액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세전 연금액입니다. 이 세전 연금액을 어떻게 세후 연금액으로 바꿔줘야 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세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 설계와 아주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28페이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세금 계산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연금액이 지금은 그냥 들어주세요. 과세 대상 연금액이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또 이연 퇴직소득 제외하고 1,20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분리과세를 하거나 종합과세를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총 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총 연금액에서 이제 뭘 빼주게 되냐면 연금 소득 공제를 빼주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연금 소득 공제를 빼주기 위해서는 연금 소득에 대한 공제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표가 지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지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연금소득공제표를 우리가 사례집에 가게 되면 연금소득공제표가 앞쪽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에서 700만 원을 빼게 됩니다. 빼고 거기에 20%
다시 해서 700만 원 초과분의 20% 플러스 490만 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소득 공제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온 값이 55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연금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나오는 부분이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연금소득 금액이 곧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뭘 빼준다고요? 종합소득 공제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의 종합소득 공제를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에 따른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6%의 세율이 되겠네요. 그래서 6%를 곱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죠.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3만 3천 원이라고 하는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납부세액인데 당연히 여기에 뭐라고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세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그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세금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도 알아야 되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세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14만 7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었던 세전연금액 10499에서 뭐라고요? 세금 결론적으로 보면 14만 7천 원을 빼게 되면 10352가 바로 뭐가 된다? 세후 연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세후 연금액을 어떻게 다시 일시금으로 평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PMT 비긴 모드에 10352를 25년간 5%로 뭐라고요? 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후 일시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60세 시점에 연금저축펀드의 은퇴 시점에 세후 일시금은 153, 195가 되는 거죠. 그죠? 되셨나요? 됐죠. 좀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금계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4단계 과정을 뭐라고요? 이렇게 거치게 돼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또 사례집에 가서.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해 봤고요. 이제 부동산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앞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25페이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했죠. 현재 가치 4억 원이고요. 65세에 매각한다고 얘기했고 순매각 대금의 50%를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또 매각 비용 세금은 매매가액의 2%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그 위쪽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 상승률은 연 1%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보면 되겠네요. 45세 시점에 얼마라고요? 4억 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몇 년간? 20년간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자산 보면 4억 원, 여기 45세 시점인 거죠. 그래서 1%씩 20년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각에 따른 비용이 2%라고 얘기했으니까 98%만 감안해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50%를 은퇴자산으로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31, 157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은퇴 시점의 부동산 자산의 평가액은 239, 157이 될 겁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은퇴 시점에 총 은퇴 자산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은퇴 시점에 총 은퇴 자산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형 펀드의 182041, 채권형 펀드의 113674, 연금저축 펀드에 있어서의 153195, 부동산 자산 239157을 뭐라고요?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은퇴 시점에 총 은퇴 자산을 평가해 봤더니 얼마라고요? 688067이 되더라 이거죠.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됐네요. 그래서 처음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좀 버겁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은퇴 설계가 사례형은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로 한번 와보게 됩니다. 예상되는 은퇴 생활 수준, 연간 확보 가능한 은퇴 소득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상되는 은퇴 생활 수준, 연간 확보 가능한 은퇴 소득 부분인데요. 이것도 대단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뭐에서 다룬다? 개인재무 설계 사례집, 은퇴 설계 단일 사례에서 다루게 됩니다. 77페이지 2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행 연습으로 먼저 또 해봅니다. 사례집
그래서 또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할 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688067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이거 은퇴 설계 너무 어렵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 과정을 거쳤던 모든 분들이 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어렵게 느끼는 건 아니고 이 과정을 거쳤던 모든 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만큼 너무 혹시라도 그죠? 좌절하시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계산을 할 거냐 하면 연간 확보 가능한 은퇴 소득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로 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퇴 시점에 은퇴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먼저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은퇴 시점 첫 회 초에 연금액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액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은퇴 시점 첫 해 초니까 PMT 비긴 모드로 구해야 하고요. 실질 구매력이 유지되는 상태로 연금액을 구해야 되니까 뭐라고요? KU를 써야 합니다.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은퇴 시점이죠. 그러니까 뭘로? 당연히 현재 시점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뭐라고요? 물가 기준으로 바꿔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시점에 물가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할인을 하게 되는데 뭘로 할인한다? 물가 상승률로 할인한다. 그래서 그것을 R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봅니다. 은퇴 시점에 은퇴 자산의 평가액은 뭐예요? 금방 우리가 계산했죠. 그래서 얼마였습니까? 688 뭐라고요? 067 이렇게 됐었죠. 그죠? 688 067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88 067이 결론적으로 보면 은퇴 시점의 은퇴 자산에 대한 평가액이에요. 자, 그럼 계산해 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은퇴 시점 첫 해 초의 연금액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PMT 비긴 모드와 KU를 통해서 그러면 바꿔주게 됩니다. 잘못 썼네요. 60세 시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65세 시점이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88 뭐라고요? 067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25년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뭘 통해서? KU를 통해서. 그러니까 5와 3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PMT 어떻게? 뭐라고요? 비긴 모드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뭘 통해서? PMT 비긴 모드와 KU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이제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뭐라고요? 34335가 나오게 됩니다. 34335. 3433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나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상되는 은퇴생활 수준, 다시 해서 연간 확보 가능한 은퇴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연금에서 지금 앞에서 보시면 그죠? 325페이지 국민연금은 65세부터 현재 물가 기준으로 매년 1,000만 원을 수령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 물가 기준으로 뭐라고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재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것을 은퇴 시점으로 다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이렇게 된 거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45세 시점입니다. 그래서 45세 시점에 국민연금을 당연히 뭐라고요?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지급이 되니까 물가 상승률 3%에 그죠? 은퇴 시점까지 20년이 되겠죠. 그래서 20년을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8061이 나오게 됩니다. 18061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민연금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과 뭐라고요? 이것이 은퇴 시점 첫 해 초의 연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5239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239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 첫 해 초의 연금액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뭐라고요? 5,239만 6천 원입니다. 자, 그런데 65세 시점에 5,239만 6천 원이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연간 확보 가능한 은퇴 소득인데, 그런데 그거는 은퇴 시점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라는 얘기예요? 20년 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0년 후에 5,239만 6천 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고객들은 못 알아듣겠죠. 우리들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언제 얘기니까 20년 후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 얼마라고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FV에 52396을 그렇죠? 자, 여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어느 시점이에요? 65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현재 물가 기준으로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몇 년간? 20년간. N은 20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인할 때 뭘 쓴다고 했죠? 할인할 때 물가 상승률을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몇 %입니까? 3%입니다. 그래서 3%를 쓰고 PV를 계산을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290102 이렇게 나오게 되죠. 2901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답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2,900만 원 정도로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 이 내용 처음에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뭐라고요?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단일 사례 풀면서 저하고 함께 또 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 달성을 위한 추가 저축액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사례에서 고객이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325페이지에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은퇴 필요 소득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연 3,600만 원을 목표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3,600만 원을 이렇게 목표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은퇴 자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얼마예요? 29010이죠. 그렇습니다. 29010 반올림하면 29011이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주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마가 부족하게 되냐면 거기 네 번째 줄에 그죠? 현재 물가 기준으로 29010이니까 목표 대비 연간 698만 9천 원이 뭐라고요?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698만 뭐라고요? 9천 원이 이만큼이 뭐라고요?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죠? 다시 돌아오셔서 33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이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저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추가 저축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저축 금액은 정액식으로 저축하거나 증액식으로 저축하거나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30페이지에 보시면 1.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부동산을 제외하고 세후 투자 수익률은 연 4.76%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이게 우리가 사례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집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인가 1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제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은퇴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을 뭐라고요?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CF0 이렇게 되어 있고 90만 원 되어 있으면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48891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488910이 아니라 448910입니다. 448910
바꿔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내려오시게 되면 월 저축액이 9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적립식 주식형 펀드, 30만 원이 적립식 채권형 펀드, 그 다음에 104761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 연금저축 펀드도 저축액이 얼마였습니까? 30만 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04761을 그죠? 30만 원, 300000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48910이 어떻게 나왔느냐? 부동산을 제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지금 얼마가 되냐면 688 뭐라고요? 0672 총은퇴 자산에 대한 평가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세후 투자 수익률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부분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까 얼마였냐면 239157이었습니다. 그래서 23915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주게 된 결과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뭐라고요? 448910이 나온다 이거죠. 448910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단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1번이 뭐냐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부동산을 제외한 세후 투자 수익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448910이 어디예요? 지금 은퇴 시점이 이때니까 뭐라고요? 448 뭐라고요? 910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 저축을 얼마를 한다고 했겠습니까? 매월 말에 90만 원씩 이렇게 저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년간 납입을 하고, 그죠? 5년은 거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CF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IRR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CF0에는 없겠죠. 0입니다. 그 다음에 1기입니다. 1기에 얼마를 투자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죠? 90만 원을 투자한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0만 원을 몇 번 투자합니까? 20년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F01은 뭐라고요? 240번이 되겠죠. 20년간이니까. 그죠? 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죠? 2기로 가게 됩니다. 2기는 뭐예요? 거치가 되겠죠. 거치니까 현금 흐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5세 시점입니다. 5년입니다. 5년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65세 시점에 448910이니까 횟수를 하나를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5년인데요. 12 곱하기 5 해서 5년인데 하나를 빼줘야 합니다. 이때 이미 그죠? 65세 초에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빼기 1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3기에 얼마라고요? 448 뭐라고요? 910이라고요. 그러면서 F03은 한 번이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뭘 구할 수 있다? 컴퓨트 IRR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되셨나요?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구해 보게 되면 그죠?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0.3884가 나오게 됩니다. 0.388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월 단위로 투자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온 값도 뭐라고요? 이것이 월이 되겠죠. 월 IRR를 월 이후를 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월 이후를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그죠? 연 이율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가 지금 뭐라고요? 0.3884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N은 12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V에 뭐라고요? 100을 넣게 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게 됩니까? FV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04.76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04. 뭐라고요? 76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연수익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수익률은 명목이율, 연실효이율 좋습니다. 연실효이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100을 넣어서 1년 뒤에 104.76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761%이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세후 투자 수익률은 연 4.761%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과정은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례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은퇴자산, 부동산을 제외하고 세후 투자 수익률 달성을 위한 추가 저축의 목표 수익률 과정을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331페이지 해갖고 목표 수익률 도출 과정부터 해서 쭉 되고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또 사례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출제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몰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다만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를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FV에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은퇴 시점에 뭐라고요? 부족 자금을 먼저 구해 보게 됩니다. FV에 은퇴 시점에 부족 자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식 그죠? 말로 얘기할 때는 은퇴 시점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PV에는 또 뭘 구하게 되냐면 현재 시점에 지금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금융자산에 있어서의 뭐라고요? 또 부족 자금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은퇴까지 몇 년이라고 얘기했냐면 20년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은퇴까지 20년이었죠. 그래서 은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라고요? 뭘 구할 수 있다? 하나, 둘, 셋을 우리가 알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다? I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 저축에 대한 목표 수익률이다 이거죠. 이것을 이런 구하게 되는 과정을 또 지금 현재 구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하시고 이것을 실제로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기는 좀 적당치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얼마가 되냐 하면 거기 보면 33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보면 부족한 추가 저축액의 일시금의 평가액의 현재 가치, 다시 해서 현재 시점이 얼마냐면 87088이 나오게 됩니다. 87088. 다시 해서 현재 시점에 금융자산의 부족 자금이 87088이라는 얘기죠. 87088이 뭐라고요? 부족하다. 자, 그럼 그 부족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액저축하거나 증액저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래도 계산을 해봅니다.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액저축인데요. 87088인데 지금 정액저축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15년간 매월 말 저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는 있지만 뭐라고요? 사례집에서 89페이지 10번에서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증액저축도 사례집에서 88페이지 9번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그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액저축인데 15년간 매월 말 저축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5년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추가 저축의 목표 수익률이 연 5.476%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PV에 100을 넣게 되면 1년 뒤에 결론적으로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105.476이 된다는 거죠. 105.476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n은 12의 컴퓨터 i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정액저축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일단은 그냥 흐름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i를 얼마를 구할 수 있냐면 0.445가 나올 겁니다. 0.44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PV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87088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87088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i는 뭐라고요? 원리율 0.445가 되겠고요. n은
15년간 뭐라고요? 정액저축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PMT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액저축에서 매월 말 저축한다고 얘기했으니까 PMT end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70만 4천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다음은 증액저축 한번 볼까요? 증액저축. 증액저축은 쉽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저축 쉽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증액하니까 87088에서 그죠? 그래서 자, I는 뭐라고요? 그죠? 5.476이 되겠죠? 5.476에서 결론적으로 증액을 하게 되는데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가 되겠네요. 3%에 나누기 1.0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지금 증액을 하는데 몇 년간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죠? 15년간 매년 초 증액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5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첫 해 뭐라고요? 초를 물어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첫 해 초 저축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682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682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냥 TVM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6820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번, 4번까지 봤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산한 지금 현재 은퇴자산의 포트폴리오, 세후 투자 수익률 요거까지는 계산해 봤죠? 그죠? 그런데 추가 저축의 목표 수익률 그죠?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액 저축과 증액 저축은 뭐예요? 사례집에서 좀 더 깔끔한 형태로 정돈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을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332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설계 사례 1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 설계 사례 1과 그 다음에 또 사례 2와 한번 볼까요? 은퇴 설계 사례가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례 1, 한번 보시면 사례 2 나오고요. 사례 3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사례 1 같은 경우는 40대 근로소득자의 사례를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사례 2 같은 경우에 보면 40대 자영업자, 다시 해서 사업소득자의 사례를 가지고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사례 3 같은 경우에 보면 60대 은퇴자의 사례를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8장 은퇴 설계 사례 연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2장의 은퇴 설계 프로세스 있죠. 그래서 2장의 은퇴 설계 프로세스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부터 시작해서 6단계 모니터링까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죠. 그죠? 그래서 각 단계에서 재무설계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8장에서는 그것을 한번 보여주고 있다. 사례를 통해서 뭐라고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단계부터 6단계 과정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332페이지 크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은퇴 설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4단계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32페이지 보시면 제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333페이지 보시면 2단계 은퇴 설계 관련 정보 수집 2단계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336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3단계 은퇴 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또 넘겨보시면 그래서 342페이지 은퇴 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그래서 4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그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1, 2, 3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례 1, 사례 2, 사례 3에 있어서의 각각의 뭐라고요? 계산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저도 그것을 세세하게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어디서? 결론적으로 보면 개인재무설계 사례집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재무설계 사례집을 충실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은퇴설계 사례연구 부분은 끝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사례 1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그냥 쭉 이어서 사례 1과 2와 3을 전체적인 어떤 흐름 정도만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앞쪽에 은퇴 설계를 위한 사례 부분을 저희가 학습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